내용 앞으로도 같이 하겠지만 간단하게 볼게요. 자, 쉽게 얘기해서 내가 산재 보상을 받고 싶다. 그럼 이 세 가지를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근로자성.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씩 공부를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근로자성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 안 하겠죠? 네, 뒤에서 좀 하겠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업장. 적용되는 사업장이냐, 아닌 사업장이냐. 세 번째는 업무와 관련이 있느냐. 주로 우리가 실무에서 하게 될 거는 이 3번에 대한 내용이 될 거예요, 아마. 주로. 물론 근로자성으로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장에 대한 내용은 예상외로 별로 없을 거예요. 상당히 많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다 충족해야만 비로소 필요 조건이 갖추게 된 거죠. 그럼 근로자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볼까요? 우리가 이게 법을 볼 때 아시겠지만 용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어. 우리가 소설책을 읽을 때 하고 법조문을 읽을 때 하고는 어조사 하나로도 완전히 뜻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읽어야 돼요. 특히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앞으로 이제 법률가로서의 어떤 업무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산재법이든 다른 법이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정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이죠. 여기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돼요. 산으로 갑니다, 완전히.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이 법조문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산재법에서 얘기하는 근로자성, 근로자의 정의란 뭐냐 나오죠? 근로자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각각을 말한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나요? 근로기준법 가야죠. 자, 그럼 근로기준법을 보니까 2조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많이 공부했죠. 그래서 자세히 공부 안 할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죠. 산재법 5조를 봤는데 우리는 산재 관점에서 근로자라는 걸 살펴보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하네? 라고 그냥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로자성은 나중에 공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이 사업장이죠. 마찬가지예요. 사업장. 모든 사업, 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항상 한국말은 뒷말이 중요하죠. 다만, 이게 더 중요한 얘기예요. 다만, 위험률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무에서는 다 이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이 정의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된다? 대통령령을 봐야 되는 거죠. 그죠? 대통령령 한번 볼까요? 봅시다. 이거예요. 대통령령을 보니까 법의 적용 제외서 시행령 2조죠? 시행령 2조. 여기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법에서 법 6조 단서. 6조 단서가 무슨 말이야? 아까 우리 6조를 봤죠? 6조의 첫 번째 문장, 그 다음 문장. 이게 단서죠?
단서에 보니까 단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이거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산재법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알아야겠죠. 자, 하나씩 볼게요. 공무원재해 보상, 군인. 공무원, 군인은 각각 보상하는 법이 있다. 그래서 산재법 적용 안 받는다. 선원, 어선원도, 사립학교 교직원도 규율하는 법이, 특별법이 따로 있다. 그래서 산재법 적용 안 된다. 사망 삭제, 오long 삭제, 사모 오보 삭제, 사망 삭제가 됐죠. 숙제입니다. 살펴보세요. 숙제. 뭔데 삭제가 됐지? 그리고 보면은 가군의 고용활동. 가군의 고용활동이 대표적인 뭐가 있을까요? 도비, 맞아. 운전기사? 많지 않겠죠, 그런 운전기사 할 수 있는 분들. 뭐, 정원사, 가사도우미, 간병인, 개인 간병인. 그런 분들이 있겠죠. 그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못 받고, 산재법상도 적용이 안 돼요. 완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에요. 특고 종사자가 아닌 거야, 그 사람들은. 그래서 작년 기사 보면 알겠지만 그분들이 시위도 많이 했죠. 자,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그쵸? 이런 것들은 제외된다는 얘기예요. 가볍게 봅시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로 하게 되는 게 업무 관련성인데, 이 중에서도 업무상 질병이다. 말이 어려워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은 업무 수행성은 업무하다가, 업무 긴성은 일 때문에 만약 뭐 어떤 유해물질에 노출됐거나 일 때문에 근로 과로를 많이 했다거나 이런 거죠. 업무상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인데 유형이 사고가 있고 질병이 있다 라는 거죠. 우리한테 주로 오는 건 어떤 사건들일 것 같아요? 질병. 왜냐하면 사고는 내가 봐도 산재거든. 난 놓고 기억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거 산재 아니야? 당연히. 그리고 실제 그분이 신청 못 하시더라도 병원에서 도와줘요, 업무과에서. 이거 하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주로 업무상 질병이다. 우리는 전문가라는 사람은 어려운 거 해야죠. 쉬운 거 하면 재미가 없잖아. 그죠? 그리고, 그렇다면은,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보상금은 뭐가 있어요? 이런 내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자세하게 또 별도의 강의에서 듣게 되겠지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은, 요양급여는 치료비, 휴업급여는 휴업, 일을 쉴 때, 치료할 때 나오는 돈. 보통 이제 상담할 때는 최대한 쉬운 말을 쓰려고 노력하는 게 좋아요. 나는 월급이라고 표현해요. 월급 나옵니다. 치료받는 동안 월급 나와요? 근데 다 안 나와요. 7알만 줍니다. 상병보상연금은 휴업급여 2년 지나면 상태가 더 심각해질 때 주는 돈. 보너스다. 휴업급여랑 같은 애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요양 중일 때 주는 돈이고, 요양이 다 끝났다. 다 끝났는데, 내 몸이 정상이 아니야. 뭔가 노동 능력에 손실이 남은 것 같아. 소위 말해서, 나 여기 뭐 이제 더 이상 이게 안 움직여.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장애급여 신청. 만약에 재발했다. 재요양. 간병급여는 뭐냐면 종결됐지만 여전히 누워있는 분들. 대부분. 이 요양급여에는 간병비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간병비. 그런데 종결이 됐지만 간병이 필요한 사람은 간병급여를 줍니다. 간병급여를 받는 사람은 대부분 3급 이상. 아주 중요한 분들이겠죠? 적어도 자기 혼자 힘으로 밥 먹거나 하지 못하는 분들이겠죠? 근데 만약에 사망했다.
유족급여, 장애비가 나오고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실무에서 안 보는 거 직업재활급여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이 하는 일이 산재법을 이제 노동부 장관 위탁을 받아서 수행하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1조를 봤잖아요. 산재법 1조 목적. 여기 보면은 업무사용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면 또 뭐가 있어요? 재활비 사회복귀 축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 업무를 거의 안 해요. 많은 비판이 있죠. 자, 넘어갑시다. 이게 바로 직업재활급여예요. 그럼 사망한다면 어떻게 직업재활? 아, 이건 칸이 없어서 이거 봅니다. 미안합니다. 살아있을 때. 저승에서 일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인데 이게 많이 빈약하다는 측면이 있죠. 보상에 치우쳐져 있다 라는 겁니다. 산재보험급여 종류가 이제 하나 더 있는데 전 페이지 다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거 살펴봤는데 하나 더 나아가서 진폐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너무 길다. 그냥 진폐법이라고 합시다. 진폐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산재법에 진폐 근로자에 대한 챕터가 있습니다. 그거를 모아서 추가해서 막 한 다음에 만든 법이 바로 이 법이에요. 마치 근로기준법과 산재법의 관계처럼 산재법과 진폐근로자보호법이 그런 관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특별하게 더 보호를 한다는 뜻이에요. 아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 조선광업 부조규칙이라는 게 처음 나왔잖아요. 조선광업. 광업하고 철도 때문에 산재법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우리나라 광업이 거의 사라졌지만 아직까지 살아계신 분들은 많이 계시죠? 그분들이 이제서 병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20년, 30년이 지나서요. 그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률을 만든 거고, 여기에 보면은 작업전환 수당, 진폐재 위로금 등등이 있는데 우리가 실무를 하면서 의미 있는 거는 이 진폐재 위로금이라는 걸 엄청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항복지로 넣었어요. 이제 마지막 장은 뭐냐면은 이거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법률가라는 사람들인데 법정은 어떻게 보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간단하게 봅시다. 간단하게 보고 실무에서도 우리가 법조문을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지금은 사이버 직무 교재가 편집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은 이제 제목이 있고 관련 법조문이 막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 해석이 나오는 구조인데 예시랑 너무너무 잘 돼 있어서 솔직히 법조문 찾아보는 게 너무 귀찮아.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사이버 직무교재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귀찮지만 법조문을 꼭 찾아보자. 적어도 한 달 동안은. 그래야지만 내가 저기에 속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동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 행동, 조그만 행동 하나가 나의 정신을 지배하게 되니까 여기. 서설이 기네요. 자, 보면은 다양한 방식으로 법조문을 검토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 노무사회에서도 매년 그 소사전이라는 걸 만들어서 배포를 하거나 판매를 해요. 근데 그게 우리 업무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진 않더라고. 그거를 자체적으로 만드는 법인도 있는데 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하는 방법이 나 개인적으로는 제일 편하더라고요.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검색을 해서 들어가면은
일반적으로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구글에서 들어가도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 법의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아까 뭐 집회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너무 길어서 여기 힘들잖아 그런 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김준호는? 구글에 찾으면 되는데 웬만하면 구글도 좋아요. 맞아. 구글이 구글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죠? 구글에서 이제 웬만한 거 찾을 수가 있죠. 혹은 뭐 모르면은 네이버에다가 뭐 아까 집회 근로자에 관한 법률 모르겠어. 네이버에 쳐도 돼요. 혹은 우리는 전문가니까 그래도 법 좀 쳐야 돼. 가오잡고 법률정보센터에 들어간 다음에 뭐지? 집회까지 나오네.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는 거. 그쵸. 자, 솔직히 얘기해서 이건 꼼수가 아니라 정보의 홍수 시대에 어떻게 다 외웁니까, 애들이. 이제 전화번호도 못 외우겠더라고요, 이제는. 중요한 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지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빨리 찾아내는 게 능력이라고 봅니다. 검색이죠, 쉽게 말하면. 그 지식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능력, 검색하는 능력.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올 거예요, 이 말이. 상담을 하면서 전화를 받으면 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찾아봐요. 그렇게. 그러세요? 그래서 이렇구나. 딱 얘기를. 요거는 꼼수죠. 어쨌든 자, 이렇게 법을 볼 수 있구나.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방금 들어가 봤는데, 이 법을 보면은, 여기 조그맣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3단 비교라는 거예요. 3단 비교. 이 3단 비교를 눌러서 보게 되면은,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말 그대로 3단이에요. 그럼 뭐에 대한 3단이냐는 거죠. 법은 구조가 있어요. 우리 산재법 기준으로 보면은 산업재보상법이 있고, 아까 우리가 그걸 봤죠. 사업 적용범위 할 때 단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거 잠깐 언뜻 봤자 기억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그게 바로 시행령이라는 거예요. 법 밑에 시행령이 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한 단계 더 있어. 그거를 시행규칙이라고 해요. 우리가 법을 상식적으로 어디서 만드는지 알잖아요. 누가 만들고. 국회의원, 의회에서 만들죠. 네. 절반 이상은 이제 행정부에서 입안을 해가지고 통과되는 형태긴 한데, 어쨌건 법은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법, 아까 우리가 헌법을 얘기했잖아요. 복잡다단한 사회를 헌법만으로 규율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계속 하위법도 만들고 또 특별법도 만들고 또 신법도 만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법 안에 내부도 그렇게 생겼어요. 이 법조문 자체는 너무 추상적이고 때로는 관념적이기까지도 해. 아까 뭐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다. 말은 좋은데 이거 어떻게 보장하냐고요. 너무 추상적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 법도 법이 있고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풀어 쓰는 이 6조 적용 범위가 나오죠. 자세하게 풀어 쓰는 시행령이 있는데 이 시행령은 대통령이 만드는 겁니다. 국무회의에서. 그러면 이 시행규칙도 짐작이 되죠, 대충. 시행령을 좀 더 자세히 풀어 쓴 게 시행규칙이고, 시행규칙은 누가 만들까요? 장관. 대통령 밑에 장관. 이렇게 3단 구조로 이루어졌어요. 이제 법을 어떻게 보는지는 이제 차차 개별적으로 연습을 하면서 보시면 되는데, 이 3단 구조로 보는 거의 장점은 뭐냐면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그 법 테두리에서.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는데 나는 법학과 출신이 아니라서 항상 그 얘기를 들었어요. 원노무사는 리걸 마인드가 부족해. 리걸 마인드가 부족해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 도대체 리걸 마인드가 뭐냐.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도 처음엔 어떻게 보는지도 몰랐어요. 나는. 노무사 되고 나서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김혜준 노무사는 어떻게 실무했어요? 저는 대부분 사주 볼 때서 되게 친절하게 알려주셔가지고 네. 그것도 능력이죠. 친절한 사주를 만나는 네.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아빠 장난하는 것도 중요하지.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법 시행령 신규칙 3단 보기를 활용하면 좋다. 아까 이제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 용어도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사. 대표적인 게 그죠? 뭐뭐 해야 한다. 와 뭐뭐 할 수 있다.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의 차이가 뭐예요? 너무 김혜준 노무사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손 노무사님. 강행 규정은 꼭 해야. 그쵸. 임의 규정은 임의로 적용할 그럴 수 있다. 네. 맞아요. 강행 규정 안 하면은 혼난다. 뗐지. 임의 규정은 안 해도 된다. 그죠? 나중에 이 규정을 거기서 또 볼 수 있는 게 결정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산재법에 보면은 이제 사업주 조력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사업주는 이제 근로자가 산재에 관한 이제 신청 등을 행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조력을 해야 된다라는 법 규정이 있는데 그게 강행 규정일까요? 임의 규정일까요? 찍어보자. 강행 규정. 강행 규정? 아, 강행 규정이다. 하나, 둘. 임의 규정이다. 하나, 둘, 셋. 아쉽게도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조력하지 않아도 처벌 안 받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강행 규정이 아니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작년에도 법이 발의를 시도했었는데 그 환경부 장관 하셨던 분인데 그 한정희 의원, 네, 한정희 의원이 했다가 좌절됐죠. 다른 것도 같이 묶어서 하다가 어쨌건 이 부분을 너무 나이브하게만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다 잘못된 조언을 할 수 있는 거죠. 안 하면 처벌받는 건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정확히 좀 짚어서 얘기해 줘야 돼요. 자, 1강은 이걸로 다 마쳤어요. 이제 요약본도 정리를 했고 이거는 강의 자료는 제가 수업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1강 수업을 가볍게 하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을 못 맞춘 것 같네요. 어떠셨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업무를 하게 되겠지만 산재에 관한 걸 앞으로 집중적으로 하게 될 것 같은데 물론 다른 분야도 다 길이 열려 있지만 적어도 내가 하는 이 일이 이 의미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수많은 난관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그렇지만 사안이 복잡할수록 원칙을 봐야 된다. 의외로 실마리는 간단하게 풀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린 항상 그걸 까먹고 살아요, 근데. 그래서 이 강의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나 개인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겁니다. 산재법의 목적이 뭐지? 라는 퀘스천을 항상은 아니고 요 밑에까지 가라앉고 있다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끔 꺼내보세요. 아마 내 생각에는 이 한 달간의 교육을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말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말. 이 법의 목적이, 특히 산재법의 목적이 뭘까? 내가 잘못된 상담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과연 온당할까? 라는 거죠.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불편한 느낌이 든다. 내가 생각해도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요걸 꼬집어내서 생각을 하면은, 해주면 의외로 답은 쉽게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잊지 마세요. 1강 수업은 이걸로 마무리를 해도 되겠죠, 임반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끝냅시다. 감사합니다.